종목은 최근에 아주 뜨겁죠. 빛과전자. 제가 지난번에 광전자 소개해드렸다가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광통신 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빛과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역시나 테마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결과가 보이는 그런 인상을 제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빛과전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시죠. 빛과전자는 예전에 경유지 배임 뭐 이런 것 때문에 26,000원까지 한때 갔던 주가가 그 26,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배임 혐의로 감사 거절이 나오면서 한 2년 가까이 거래 정지에 상장 폐지가 거의 예비되어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찌어찌 살아왔습니다. 뭐 제가 뭔가 그 뒤에 뒷공작이 있었겠지만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뭐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3분의 1 가격인 한 만원 선 근처에서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9,000원 선 근처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6,000원에서 9,000원 된 거 3분의 1 가격으로 까진 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다시 재거래가 재개된 이후로 얼마나 빠졌냐면요. 죄송합니다. 93% 빠졌습니다. 93% 빠지는 동안에 회사가 제대로 굴러갔느냐 하면 지난 3년 동안에 누적된 적자가 한 6, 700억 정도 되네요. 6, 700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 매출이요? 네, 최대 매출을 올렸을 때도 있죠. 2019년에. 그거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작살납니다. 배임.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뭐랄까요. 갑자기 1120억이라고 하는 조금 수치가 이상한 매출액을 올려요. 그 다음에 배임 얘기가 바로 나오고, 그리고 10분의 1, 거의 5분의 1 이하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가 지금도 매출은 300억 됩니다. 매출액 300억인 회사, 손실이 700억 3년간. 네. 순실이 한 600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서 자리를 차고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금 동일한 선에서 빛과전자와 경쟁해야 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대표적인데요. 예, 많죠. 예, 뭐 예를 들면 어디였더라?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예, 지금 국제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회사들이 어디냐면요. 예를 들면 에릭슨 같은 그 통신 장비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쟁해야 되는 회사들이 루멘텀하고 코이어런트하고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이시죠? 브로드컴하고 경쟁해야 된다고요. 빛과전자가. 근데 3년간 적자가 500억, 600억이었던 회사가 기술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자본 집착적인 기술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쫓아가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느냐? 그러면 중국 업체들과의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앞서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너무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개발을 해도 빛과전자는 저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회사가 국제적인 그 뭐죠? 광소자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거를 AI 데이터 센터 안에 집어넣고 그거를 어느 회사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팬시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로 보시게 되면 재물을 무시할 재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 없이 기술 개발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없이는 기술 개발 못해요. 지금 그 바이오 같은 쪽도 기존의 어떤 어,
국제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가뭄에 콩나는 듯이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 정도의 가능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빛과전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르긴 올랐어요. 최근에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요. 네, 저기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뭐 너무 냉소적이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600원에서요. 10배 됐어요. 딱 10배겁니다. 네, 10배거라고 딱 얘기할 수 있죠. 10배가 얼마 만에 올랐느냐 하면 한 번 올랐다가 정리되고 2021년이네요. 그죠? 2020 아니 1년이 뭐야? 3개월이네. 3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10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에서 뭐 광중심에 그 인터커넥 뭐라 그러죠? 그 광중심의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AI 팩토리 도입될 거. 그거 누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광통신 기반으로 해서 AI 팩토리의 통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구리선 대체할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빛과 전자 경쟁력이 10배가 됐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마디로 이렇게 테마를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되게 단기간에는 달콤하게 저기 하실 수 있지만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상.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몰려오셨던 분들은 단기간에 지난번에 한 2배 정도 올라갔을 때 다 털고 나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 잘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는 보는데 사실상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굉장히 좀 글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광통신 기술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확보는 못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몇몇 기업들은 이렇게 적자 연속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시제품 얘기 계속 나옵니다. 양산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시제품 양산입니다. 근데 이 회사 매출액 얼마예요? 예, 재작년에 181억, 작년에 318억짜리 회사입니다. 무슨 돈으로요? 무슨 돈으로 개발하고 무슨 돈으로 양산하고 그리고 납품하죠? 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빛과전자는 저는 분명히 뭐 어쨌든 간에 테마로 오르긴 올랐지만 이 회사가 진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재무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말할 가치가 없어요. 왜요? 네, 매출액이 300억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165억이고 당기순이익 200억이에요. 회사가 아니죠. 이 정도 되면 회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장 지난번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그 다 이제 재평가를 어떻게 받아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하락의 연속이었고 일부 상승한 적도 있었겠지만 그건 그냥 반등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작업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빛과전자 좋은 회사가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경쟁에서 따라가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그렇고 매년 200억씩 순손실을 보는 회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시가총액 6,200억까지 와 있어요. 시가총액 6,200억까지 와 있습니다. 6,200억짜리 회사일까요? 6,200억이라는 주가를 정당화시키려면 매출이 적어도요. 제가 볼 때는 한 3, 4천억은 나와야 돼요. 단기간 안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양산 시스템이 그걸 쫓아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테마에 따라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아무런 실이 없는 내부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회사라고 저는 보여져요. 기술 개발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건 주장일 뿐이고 양산 준비됐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주장일 뿐이에요. 어디하고 계약했다는 얘기도 없고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도 없어요. 2026년에 기대요? 기대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좀 쉽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빛과전자 템베거 허풍으로 가득 찬 작전으로 만들어진 템베거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새로 들어가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뭐 저를 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바닥에 있을 때도 별로 가치가 있는 종목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좀 나은 회사들도 있어요. 이 회사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회사를 제가 가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기술 개발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통로가 전혀 없이 3년 동안을 보냈는데 최신 기술 바닥에 있어 3년이라는 게 과연 뭐 가능할까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회사가 빛과 적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 한번 해보시죠.